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6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이 대부분 반복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에서는 5문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는 4문제가 조금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5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생소하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 이 문제 틀린다 하더라도 배운 내용만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할 수 있으면요, 충분한 점수로 합격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의 위주로 해서 강의 잘 듣고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컴퓨터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JPEG,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하면서 사진 확장자로 해서 JPG라든지 JPEG이라든지 JPE, 자, 주로 JPG가 될 건데요. 자, 이런 확장자를 여러분들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확장자들이 이제 JPE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PEG은요, 웹상에서, 자, 인터넷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이에요. 자, 우리가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서핑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고 볼 때는 그렇게 정밀도가 높일 필요는 없죠. 자, 정밀도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작업을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즐기고 중요한 것은 다운받아서 보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웹상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대부분 JPEG으로 되어 있는데, JPEG은 특징이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좀 유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용량, 자, 용량 측면에서 저용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일을 하더라도 JPEG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용량이 좀 이제 저용량으로 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화질은 적당하게, 자, 화질이 아주 선명한 것은 아니고 또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화질의 용량은 아주 낮은 그런 포맷이 JPE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압축 방법은요, 문자, 선, 세밀한 격자, 자, 이런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라든지 PNG에 비해서 불리하다. 자, 고주파 성분이 뭐냐면요, 픽셀 간의 변화율이 큰 복잡한 영상을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세밀한 이미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이제 화질이 높은 그런 이미지들은 JPEG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JPEG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화질의 용량을 조금 적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한 이미지들은 이제 JPEG의 포맷 방식으로는 변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는 GIF라든지 PNG 방식으로 해서 포맷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고요, 나쁜 품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 JPEG 표준에도 비손실 압축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압축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손실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비손실 압축 방법이 있어요. 자, 손실해서 압축이 된다는 것이 보기에는 나쁜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실될 수밖에 없죠. 기존의 용량을, 자, 80%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화질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비손실 압축하는 방법이 JPEG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손실 압축 방법이 되고요, 비손실 압축 방법은요, 특허 문제라든지 압축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고요, PNG 등의 비손실 압축을 지원하는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미지들은 PNG 같은, 자, 이런 이제 확장자를 주로 이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JPG, 자, JPG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대를 했는 거고요. 자, PNG를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라든지 선을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JPG 같은 경우에는 좀 흐려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JPEG은 정지 화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법의 표준이며 비손실 압축 방법도 규정되어 있으나 자, 이 방식은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잘 쓰이지 않는다. 맞죠? 자,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G, JPE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 자, JPEG은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이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의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자, 우수하다는 설명이 틀렸네요.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뭐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웜이란 것은요,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A란 파일이 있으면 A란 파일을 수도 없이 복제를 해서 전파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제하고 전파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컴퓨터에 시스템의 가부하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바이러스가 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하고 전파해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은행 사이트라든지 정부기관에 해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자, DDo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자,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한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그러면 이 대량의 데이터 때문에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벗어나게끔 만드는 방식이 DDoS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자, 버퍼라는 것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이 공간에 자, 200자의 글자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0자의 글자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오버플로우,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치게 되고 그때 시스템이 오작동 혹은 비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가부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슬래머. 자, 슬래머는요, 윈도우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자,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과하는, 자, 그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의 과부하를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트로이 목마라고 나와 있는데, 자, 트로이 목마는요,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그냥 빼가는 그냥 악성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과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복원 기능이란 것은요, 컴퓨터의 시스템 파일을 이전 복원 시점으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오늘이 10월 20일인데 컴퓨터의 상태가 안 좋아요. 제대로 부팅이 안 됩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월 20일 이전, 그러니까 10월 18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월 18일 이전 상태로 되돌려주게 되면은 컴퓨터를 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방식이 시스템 복원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복원 시점, 여기 복원 시점을 설정을 하고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메일, 문서 또는 사진,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자, 즐겨찾기 목록과 같은 개인 파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한다. 자, 지금 10월 18일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서라든지 사진들 있죠. 그런 것들은 10월 18일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파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시스템만 이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던 그 상태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1번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원 지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능이다. 맞고요.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정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자동으로도 되지만은 사람이 임의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반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개인 파일이 여기서 10월 20일 시점에서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10월 18일로 되돌리잖아요. 그죠? 되돌리면은 자, 이 문제된 것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파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복원 기능은. 자, 4번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해 변경 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복원되기 때문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변화된 내용들도 변경 사항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에어로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에어로피크는요. 여기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탭에 에어로피크로 바탕화면 미리 보기라는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탕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을 바로 가시려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자,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요. 바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에어로피크가 되는 겁니다. 자, 속성에 가서 자, 에어로피크를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고요. 자, 그다음 자, 제가 마우스를 한번 올려 볼게요. 자, 마우스만 올리게 되면은 바탕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자, 이 부분은 금방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자,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마우스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자, 기능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미리 보기 기능은요. 에어로피크를 해제를 해도 사실 됩니다. 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에어로피크의 정확한 개념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작업 표시줄의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바탕화면에 일시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에어로피크의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부가적인 그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든 안 하든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그것은 라이브러리 기능이 되고요. 3번의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슬라이드 쇼라는 기능이 되고요. 자,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최근 항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점프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PC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데스크탑 PC는 평평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2번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자, 4번 먼지가 많은 환경의 경우 메인보드 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주 확인하여 청소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설명인데요. 자, 3번에 보시면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한다. 자,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주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 네 번째 셀에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메모를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기 메모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메모를 지운다고 해서 해당 셀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만 지워지지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메모를 지우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 확인 메뉴에서 메모 삭제 누르시면 메모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 방법 외에도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이제 해당 셀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홈 탭에 가시면은 편집에 여기 보시면은 모두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 물론 이제 메모 지우기를 하게 되면 메모도 지워지죠. 메모 지워지는데 여기서 모두 지우기 하게 되면은 해당 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 네 번째 셀을 선택하고 홈 탭에 있는 편집 그룹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였다. 다음 중 함수식과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각각의 함수를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odd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odd라는 것은 홀수를 뜻하는 거예요. 홀수.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를 이제 홀수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가장 가까운 홀수로 바꾸는데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올림을 하고요. 음수일 경우는 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위쪽에 5가 있고 아래쪽에 3이 있잖아요. 홀수가. 그 중에서 3을 할 거냐, 5를 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양수가 되기 때문에 올림. 자, 위에 있는 숫자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2분은 짝수죠. 반대죠. 짝수입니다. 그래서 5를 짝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짝수가 위쪽에 6이 있고 아래쪽에 4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양수인 경우에는 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좀 어렵습니다. 3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자, 잘 보세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기서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4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이 들어오고 4가 들어왔어요. 그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2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18은 피제수가 되고 4는 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에다가 나누기 4를 했을 때 그때 목은 어떻게 됩니까? 4, 4, 16이죠. 4가 되고 4, 4, 16 하게 되면 18에서 16을 빼게 되면 나머지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목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제수가 되고 이것은 피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함수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자, 나머지는요, 피제수에다가 자, 제수하고 목을 곱해서, 자, 이 곱하면은 얼마예요? 4, 4, 16이죠. 18에다가 16을 빼면은 나머지가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식을 만들어내면은. 그래서 피제수에다가 제수와 목을 곱해서 빼준다 라고 식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 구했던 2라는 값이. 그래서 피제수는 여기서 18이 되고요. 자, 제수는 4가 되죠. 4. 자, 4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제수하고 제수는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목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목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in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목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에다가 4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4, 4, 16 해서 4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4점 얼마가 나오는데, 자, 이 4점 얼마의 이 값에서 int를 취하게 되면은 int는 뭐예요? 정수화시키는 함수죠. 정수화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소수 부분은 지워지고 4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4. 그래서 18에다가 4 곱하기 4, 자, 16을 빼게 되면은 2라는 값이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자, 지금 금방 구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이 문제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4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데 피제수는 일단 18이 되고, 그 다음에 제수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목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int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int 함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마이너스 4점 얼마가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int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int는요,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8.9다. 자, 8.9에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가 뭐죠? 8.9라면은 위쪽에 9가 있고 아래쪽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8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정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 가장 가까우면서도 작은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정수가 어떤 겁니까? 8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8.9는 8이 되는 겁니다. 양수일 때는. 자,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8.9. 자, 마이너스 8.9의 아래쪽에는 더 작은 값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9죠. 자, 위쪽에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작은 정수는 어떤 정수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9의 인트의 결과는요,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9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얼마라면 이것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 하고 인트의 결과 마이너스 5하고 곱하게 되면은 20이 되고 18에다가 2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파워라는 함수는요, 거듭 제곱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5하고 3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5의 3승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5의 3승은 125가 되고 15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넛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며 하나의 고리에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네요. 그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뭐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넛형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색상이 입혀져 있죠. 자, 이게 요소예요, 요소. 각각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소가 되고요. 하나의 고리. 자, 이 하나의 고리에 1월에서 6월까지의 요소들이 이렇게 색깔로 해서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 겁니다. 자, 그 말은요. 이 고리가 지금 현재 두 개잖아요. 그죠? 자, 고리가 두 개인데요. 한 개는 수입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데이터 계열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계열. 그러니까 고리 하나에 데이터 계열은요. 여러 개가 아니고요. 요소가 여러 개가 되고요. 데이터 계열은 하나입니다. 데이터 계열은 하나. 고리 하나에 수입, 자, 지출 각각 하나씩 고리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표시가 되죠. 계열, 지출, 요소 6월. 자, 마우스 이동해보면은 수입 계열의 요소 6월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이 데이터 계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데이터 계열과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도넛의 바깥쪽에 위치한 데이터 계열의 모든 조각을 한 번에 분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조각을 선택하여 분리할 수 있다. 자, 바깥쪽 선택을 하고요. 자,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분리되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요소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 계열 옵션에서 첫째 조각의 위치를 지정하는 회전 각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조각의 각을 설정할 수 있죠. 자, 4번 데이터 계열이 많아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경우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나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 데이터 계열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고리가 너무 많게 되면은 도넛형 차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트로 막대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로가 되든 가로가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막대로 해서 각각을 다 표시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자, 숨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 두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숨기기 하게 되면 없어지죠. 자, 2번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자,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가능하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동을 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3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여기서 컨트롤이 아니고 Alt입니다.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셀이 있으면은 차트가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자, 셀의 이 경계선에 딱 맞추고 싶다. 자, 그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이렇게 당겨서 조절하시면은 쉽게 셀의 크기에 맞도록 조절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자, 4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기능이 지원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차트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